네, 안녕하세요. 선현입니다. 기토일간의 23년 개묘년 운세를 좀 일주별로 보도록 하는데, 기토일간 자체는 금운동을 하죠. 경금, 기토, 정화가 천간에서 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토 자체는 수화에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무토가 중재를 한다면 행복한 밝은 미래, 수, 어둡고 정신적인 부분에 것을 어떻게 연결성 지으면서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기토 자체는 목에서 금이잖아요.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활동하며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부분이죠. 금이라는 자체가 물질이잖아요.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결실을 맺고서 그 결실로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물질적인 행복 기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게 기토입니다. 자, 그리고 물상으로 보자면은 전답이죠. 우리 논 딱 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양분 막 비료도 막 넣어가지고 자작하게 만든 다음에 딱 벼 심잖아요. 딱 그 모습을 딱 기토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답, 작은 땅,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어떻게 작물을 심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무토가 아우르는 면이 크다면 기토는 포용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포용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 속에 가잖아요. 모든 사멸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 땅으로 덮여 있으니까 안에선 무엇을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이진 않죠. 무토는 다 보여요. 양권이기 때문에 기토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토일간들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확 드러내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내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많은 거죠. 기토일간의 그런 특성을 좀 생각하시고 자, 일주별로 넘어갑니다. 자, 내년에 기토일간은 음간 자체는 지지 해묘미 사유축이죠. 목운동과 금운동밖에 못 올 수가 없어요. 지지에 해묘미와 사유축, 목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에 다 일주별로 붙어 있고 천간에 그러면 묘부터 보면 묘는 기토 입장에서는 편관이죠. 편관. 목극토 하는데 음이니까 음양이 다르다면은 정관이고 간목이 정관이겠죠. 간목, 인목이 정관이고 묘목이 편관입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난관이나 고난이에요. 그리고 뭔가 감성적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이 아니라 감성적과 주관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편관이라는 난관을 항상 극복하려고 하는 기묘일주 자체가 말 그대로 기묘하거든요. 그러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위상을, 좀 더 큰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위상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이라고 보면은 편관은 스타성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기자들이 있는데 주인공 하겠다라는 건 편관이에요. 조연하겠다. 어느 정도 역할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스타의 별이라기도 하고 거기에 재생살까지 되면은 많은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감내하면 그 고난을 극복하면 스타가 되겠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추락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김효일주 자체는 내년에 편관이 오죠. 본인의 스타성을 드러낼 부분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물상으로 보면 기토는 전답이잖아요. 딱 그 논마직이잖아요. 거기에 묘목 자체는 확산이죠. 확산하는 나무가 온 거예요. 벼를 심으면 그냥 그 심은 데에서 벼가 쭉 올라오고 성장하는 게 간목이라면 묘목 자체는 그 벼가 잔디처럼 막 옆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난 그 땅에서 막 확산하는 것을 이 딱 테두리 치면서 금이 있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게 되면은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이 영양분, 비료도 막 쌓아놨고 물도 많이 쌓아놨는데 이게 다 고갈이 돼버려요. 너무 확산해버리면. 그러니까 벼를 심었는데 묘가 확산된다라는 거는 잡초가 무성하게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토일간 자체에서 묘목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됩니다. 본인은 몸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특수부대, 특전사를 지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힘든 고난을 겪겠다. 근데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김효일주 같은 경우는 그 금자체 오형, 딱 테두리를 쳐주는, 막이 있거나 아니면 잘라주는 가위가 아주 잘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잘라줘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속관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좀 직신이 필요하겠죠. 토생금이 필요하겠죠. 내년에는 자 편제가 오네요. 기토일간에서 편제, 수가 오죠. 수생목이네요. 내년에는. 그럼 나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 더 확산한다는 얘기죠. 개수 자체는 목운동하죠. 갑개가 목운동하잖아요. 목운동하면서 지지에서는 지금 완전히 잡초나 무성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편관이 지지의 일지 자리에 오죠.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은 남자잖아요. 근데 편관이죠. 그러면서 묘죠. 묘는 제살에 대한 개념인데 만약에 이게 인호술 띠다. 인호술 띠면은 묘가 연살이 되죠. 그럼 끼 있는 남자가 내년에 배우자 궁으로 오니까 거기에 시주까지 합하게 되면 조건 되는 남자, 편제를 가지고 있는 남자잖아요. 편제. 돈 보고 결혼한 남자랑 내년에 결혼할 수 있는 운도 됩니다. 일지 자리에 그대로 그 글자가 오기 때문에. 자, 편제니까 조건에 맞는 물질점. 편제라는 거는 공간 지배력이죠.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남자. 또는 편제라는 거는 능동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남자, 사업하는 남자도 되겠네요. 사업하는 남자도. 그러면서 능동이니까 투자 많이 하는 남자. 투기성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관은 특수직도 돼요. 특수직에 재살이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활동을 하는 금감원에 일하는 남자 특수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공직에서 재물 재경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내년에 그러면은 묘가 오고 재성이 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남자라면은 관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에 그런 환경하에 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지는 연월은 사회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일지에 내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 사업을 차리는 것도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세팅하는. 하지만 내년에는 재생살이라는 거는 어렵거든요. 재물적인 부분에 많은 고충이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돈을 못 벌고 투자만 계속해야 되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막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에 막 처해요. 셋업하는 단계는 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어서 빌리는 거예요. 이자 많이 붙고 빌리는 운이에요. 그래서 기토일간들이 내년에 다른 일간에 비해 정화일간, 기토일간 자체는 내년에 굉장히 힘든 운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편제, 편관운. 편제운 좋다고 하시는데 편제는 돌고 도는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정제가 내 돈이에요. 편제는 투자했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다시 투자해. 그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고, 대박 날 수도 있겠죠. 지지의 구성과 편관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식신이라든지. 근데 대운에서 그게 좀 받쳐줘야 돼요. 식신. 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토생금이 되던 금금목이 되던 대운에서
자, 신유대우는 긍정적이겠고, 그 다음에 뭐 진토라든지, 진토, 미토는 좀 불리하고요. 와, 아니면 목생화, 어, 살인상생으로 좀 변경을 해주면, 그러니까 뭐 5대운, 4대운, 신대운, 유대운 아닌 이상에는 내년에는 기토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 버티기 힘들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재물적인 부분에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실질적으로, 지지는 실체 기반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재물의 활용 때문에. 천간은 활용이라고 그랬죠. 활용이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돈을 벌고 싶은데 저 돈은 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리해서 지금 뭐 사업체라든지 업체라든지 뭐 협업이라든지 끌어들이지 않아야 할 단체를 끌어들이는 운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심을 하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투자는 어쩔 수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면으로 가야 됩니다. 이성적 합리적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내년에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때다. 그리고 갑진년 되면은 그 내실을 다진 게 이제 정관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그런 개묘년만 좀 버티면 갑진년에 묘진합도 되고, 이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조직에 사람도 늘어나고, 내 위상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기묘일주는 조심해야 된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 기미 양인 같은 경우는 이 양인일주가 특히 그런데 기미, 무호, 병호, 그 다음에 개축, 양인 간지 많죠. 양인들은 한 번에 훅 하고 한 번에 훅 날리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확 하고 안 하면 아예 안 해버리고 그게 뭐 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부분들 하면 확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투기를 한다면 양인들은 보통 사람이 100만 원 투자한다면 양인들은 한 1000만 원 투자해버려요. 한 번에 한 번에 잡자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많아요. 로또를 하더라도 한 2,000원 뭐 5,000원씩 사잖아요. 양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 5만 원씩 사요. 자, 근데 내년에 편관하고 내 비견하고 지금 합이 되잖아요.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배우자 궁에서 관은 자식도 됩니다. 자식을 갖는 운도 되고, 아니면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직장 조직에 들어가는 운도 돼요. 직장 조직. 직장 조직에 왜 들어가요? 라고 하면 와이프가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편관이니까.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는 건데 내년에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몸 자체가 힘든 그런 조직의 그런 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난관과 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이 더 벌리면 좋은데 돈이 안 벌려요. 편재 편관이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단계라든지 그런데 돈을 집어넣고 돈을 못 받는 운도 됩니다. 내년에는. 어려움이 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려움 처하는 거에 뭐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편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된 돈이 여기한테 들어가서 관한테 묘미합으로 되잖아요.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고 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토는 계속적으로 극을 받겠죠. 목극토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런 일에 가담을 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다단계 아니면 도박이나 그런 쪽에 엮여가지고 나의 재산까지 탕진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밀주도 내년에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게는 될 거예요. 뭐 하게는 돼도 재물적인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단 여기에 뭐 신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덜 하겠죠. 또 한 가지 내년에 천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무게합을 하죠. 그러면 편제 내가 투자한 돈이 얘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더니 그 부모님의 어려움이 나한테 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상관 합살 이제 임기응변적인 나의 그런 대처로 인해서 그나마 어려움은 덜하더라.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유금도 가능하겠죠. 유금이 있으면 유금이 편관을 식신으로 제사라는 부분들이 있죠. 잘라낼 수 있다라는 가위가 있는 거예요. 가위가 있어서 아니면 낫이 있어서 잡초를 좀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간에 내년에 기토일간이 천간에 무토가 있어요. 겁재가 있어요. 그럼 겁재한테 일단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이 딱 오자마자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인데 누가 중간에서 채가는 거예요. 부모가 채갈 수도 있고요. 뭐 이 겁재가 시간에 있다면은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식이 사고 쳐서 자식한테 돈이 나가는 돈도 됩니다. 무게합이죠. 나를 거쳐서 자식한테 돈이 다 들어간다. 자식이 결혼할 수도 있겠죠. 뭐 결혼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에 있는 겁재는 그나마 내가 하는 목표성을 위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 야, 겁재 네가 좀 해. 대신에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돈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월간이나 연간에 있는 겁재는 틀려요. 이건 나의 인자가 아닙니다. 연간이나 무토가 2개 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 사회, 부모, 형제 또는 친구 또는 경쟁자가 돈을 딱 먹는 운으로서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힘든 생활고에 처하더라 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대우는 생각 안 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거는 본인의 명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다음은 기해일주인데, 지금 기해일주 자체도 이 정제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관하고 편관하고 합의되죠. 수생목을 받습니다. 수생목을 받는데 편관이 와서 와이프가 관하고 삼합하죠. 그럼 비즈니스 합이죠. 근데 뭐 때문에 합해요? 돈 때문에 합하죠.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와이프가 나가서 일하는 운도 됩니다. 일하는 운도 되고 그리고 일단 목국 자체는 내 관성 편관하고 정제하면 지지의 살국이 짜진 거죠. 살국이라고 편관국이 짜진 거. 편관삼합이고 편제다.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돈 관련한 재물 관련한 부분에서 나의 돈이 쑥쑥 빠져나가더라. 뭔가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내가 진행을 하더라. 정제니까 내가 차곡차곡 모은 돈이죠. 남자면은 정제가 와이프죠. 와이프가 돈을 위해서 조직에 가담을 하더라. 어떤 단체에 가담을 하더라. 이런 명식도 기해일주 자체도 크게 지금
긍정적이지 못해요. 지금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정제가 편관을 생하는 것도 재생살이고요.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것도 재생살이에요. 하지만 편제는 뭔가 능동적인 나의 재물적인 그런 활동이라면 정제는요, 수동적인 나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정제가 털린다라는 건 적금이 털린다라는 거예요. 적금을 가게 하나 차리려고 멋있는 가게죠. 묘니까. 묘니, 도화의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지의 왕지는. 멋있는 가게를 차리려고 내 적금을 깨가지고 붓는다. 아니면 내 가게 하나 더 차리는데 와이프를 가서 일하게 만든다. 와이프가 관에 합친 거잖아요. 와이프가 가서 그 가게를 맡았는데 계속적으로 근데 갑진년도 지금 진의 원진이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라인은 그 다음에까지 스토리라인을 짜보면 와이프를 가서 그 가게에 맡아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 와이프가 점점 가게를 말아먹더라라는 갑진년의 해수가 진토에 인묘되는 현상이잖아요. 진토가 겁재죠. 그럼 경쟁자한테 계속적으로 치이는 운이에요. 와이프한테 가게를 맡겼는데 와이프가 거기에 운영을 잘 못해서 그 옆에 가게가 단골 손님을 다 가져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잘 안 되니까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더라. 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해일주 자체는 조심해야 되겠죠. 내년에 지지에 삼합이 들어오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관이 지금 재성이랑 합한다는 거죠. 그럼 내 돈이랑 남자랑 합한다는 얘기도 되고 나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더라. 왜냐하면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집에 집장만은 남자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집기는 다 여자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쌈짓돈 나가더라 라는, 남자를 위해서 내 돈을 희생하더라 라는 부분들도 내년에 가능합니다. 편관이 들어와서 내 지지하고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 몸하고 합한다는 얘기도 돼요. 거기에 시주까지 미토가 있으면 삼합져지는 거 아니에요. 삼합. 여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이까지 들어설 수 있다라고. 근데 아이까지 들어서고 남편까지 생기는데 나는 경제생활 자체의 불안성이, 회사도 퇴직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퇴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제가 관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변하지는 않는데 수생목을 계속 관의 방향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적금 부은 거 남편이 사업한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대주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까지 생겨서 내가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지게 되겠죠. 거기에 갑진년이면 갑기합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남편의 뒤치다거리를 하더라 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해묘미 목국 자체가 내년에 기토일간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뭐 구성을 봐서, 대운을 봐서. 하지만 그 경우는 한 100명 중에 한 10명, 15명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짜집니다. 한 20명 정도, 100명 중에 한 20명, 20%, 20에서 25% 정도는 제가 말한 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운에 따라서. 천간의 그런 글자에 따라서 지금 월지하고 연지는 안 봤죠? 그 글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토일간 중에 기사일주는 괜찮네요. 기사일주는 지금 살인상생, 격각이지만 을목간의 간목과 묘목간의 을목과 사중경금이 을경합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상관하고 정관하고 암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활동성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상관으로 합살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설득이나 언변이나 임기응변적인 본인의 재치가 있고, 어떤 뭐 본인만의 노하우적인 수법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잘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찌됐던 격가기라도 목생합니다. 편관에 어려움이 날라드는데, 자, 근데 그것은 편제니까 뭐 물질적인 뭐 돈 관련한 부분 또는 재성 자체를 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간 지배를 위해서,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니까 잘 안 보이는 물질, 안 보이는 뭐 내년에 뭐 내년에 요즘 건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분양권 같은 거는 무형이죠. 분양권이라는 거는 인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잖아요. 그런 걸 수의 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권리인데 그게 딱 재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편제라고 보시면 수의 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살인상 재생살로 오죠. 수생목으로 오죠. 수생목인데 나의 정인으로 목생화 시키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천간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있다라고까지 하면 상관생재, 재생살, 살인상생 이렇게 오행이 소통하죠. 내년에는 어려움이 다시 나의 나의 문서라든지 뭔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고난 역경을 극복해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는 운도 됩니다. 내년에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서 나의 정보 지식으로 지금 경금을 장생시키죠. 장생시키니까 상관적인 본인의 능력, 임기응변적인 능력, 그리고 금의 상관 같은 경우는 물질, 도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지식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개발하는 거죠. 도구성이 더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만든다 치면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지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 이론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제품에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대신에 편관이라는 난관은 극복해야 되겠죠. 임기응변적인 딱 재주를 통해서,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다시 더 좋게 발현시키면서 그것도 인정받는 운으로 보시면, 조직의 인정을 받는 운이에요. 내년에. 기사일주는 긍정적입니다. 자,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의 그런 식신의 그런 세력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유대운이라든지 신대운이라든지 술대운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유대운의 그런 유금 자체는 관이 오면 나의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내 전문성으로 지금 식신제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식신제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컴퓨터 수리 업체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많이 고장나고 어렵게 난이도가 높은 이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많이 고장나야지 나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를 고치느냐, 자동차가 수십 대가 와가지고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너무 힘든 것만 극복을 한다면 다 고친 건 다 수리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자, 근데 내년에는 만약에 묘대운이나 인대운이다, 이렇게 되면 도식당할 수도 있어요. 도식에 대한 개념. 편관이 묘유충을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리니까 내 식신이 날아가더라.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너무 차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밤새도록 고쳤는데 다음날 골병이 들어서
한 열흘 동안 차를 한 대도 못 고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식신이 망가지더라. 식신은 나의 건강도 돼요. 활동력도 되거든요. 활동이 망가지더라 하는 반대적인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충이라는 거는 변화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일지라는 건 내 몸도 되고 내 배우자도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병나더라 라는 부분도 됩니다. 그러면서 식신 장생이잖아요. 식신으로 인해서 나의 더욱더 프라이드라든지 그리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나 나의 활동성인데 활동성이 줄어드니 나의 어떤 가치적인 자기 만족감도 줄어들더라라는 부분도 내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을 안 따졌을 때는 내년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운도 되지만 항상 그 변화분동이 크다라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진다. 자, 근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드러나는 거는 돈 때문이고 돈이나 내가 너무 좀 큰 스케일에 너무 좀 도전적인 부분에 내가 관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 또는 어려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내년에 생기더라. 그래서 기후일주 자체는 내년에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일단 충 자체는 발생하는 거예요. 유금이 묘유충을 때리던 유묘충을 때리던 어찌됐든 둘 다 나가 떨어지는 건 변화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섣불리 내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오늘은 10대만 받겠습니다라고 줄여야 돼요. 한 50대가 막 차량 수리 대가 들어왔어요. 그걸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받다 보면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오늘은 5대만 받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뺏기더라도 그러면 현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고친다고 해서 내 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이건 양인 합살도 아니에요. 미토 같은 경우는 미토가 편관을 합살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미일주도 내년에 안 좋다고 했죠. 기축일주도 내년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축토 안에 개수가 천간에 투관이 된 거잖아요. 편제가 투관이 됐네요. 그럼 내 돈을 기축은 경기정이 축토에 임묘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개수가 천간에 왔다라는 건 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년에 온 겁니다. 개수가 축토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다른 지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돈 꺼내가지고 활용하자. 편관에 어려운 조직하에서 내 돈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이게 돈이 활용이 자꾸 편관으로 재생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투자나 투기 그런 쪽으로 본인이 유도가 됩니다. 또는 내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개모임에 개돈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근데 편제는 욕심이 부리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순번을 타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튀었더라. 몇 축 겪어가면서 목극토 하잖아요. 와이프한테는 개주가 튄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내 돈 넣어가지고 나중에 받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어려움만 오더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기축일주 자체도 내교 임묘하는 곳에서 내가 임묘했었잖아요. 경기정이 임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 때문에 집안에서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잘 보살피면서 거의 갇힌 생활, 집에 갇혀 있는 생활 하다가 내년에 내 꽁짓돈에 있던 개돈 꺼내가지고 개모임도 나가고 막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서 그걸 돈을 다시 불려가지고 받을 줄 알았더니
나를 배신하고 튀었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도 내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목극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식신을 극해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하반기에. 하지만 이 편관이 온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그 조직이라든지 또는 뭔가 밖에 나가서 내 브랜드를 알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축일주 잘 활동 안 하거든요. 대외적인 막 드러내면서 활동을 안 해요. 예, 인묘직간 일주들이 원래는 이렇게 뭐 크게 드러내서 천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많이 활동할 일이 생긴다. 재물적인 편제니까 재물적인 부분, 뭔가 공간 지배력이니까 새로운 맛집도 많이 다니려고 한다. 그러면서 돈을 자꾸 쓰게 된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축토 안에 신금도 있잖아요. 신금이 이제 식신인데 식신에 대한 병도 나더라. 너무 나다니다 보니까 병도 생기더라, 얻더라. 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죠. 기토와 축토 안에 개수가 나왔고 축토 안에 신금 자체, 식신 자체가 이게 을신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지 안에서 편관에 의해서 내 식신이 극을 당하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은 좀 틀리겠죠. 뭐 유금 자체가 유축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운에서 좀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나마 유금 자체가 내 자식 때문에 자식이 돈 쓸 일이 생겨서 자식 때문에 그 투자를 개모임에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이렇게 되면 한 500 정도만 투자하는 거예요. 200 정도만 개모임에 드는 거예요. 그게 날랐어요. 타격은 크죠. 하지만 유금 자체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는 차원이 틀리겠죠. 돈의 액수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운에서 만약에 유금이 왔어요. 이렇게 대운에서 유대운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편관이 오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나의 전문성을 인정도 받고 굉장히 명예를 얻더라. 뭐 이런 식의. 내년에 만약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유축의 유대운이다 그러면 선출직 되는 거예요. 편관은 선출직이에요. 정관은요, 임명직. 편관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백수였다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재생살의 편관을 내가 해결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명의에서 대운에서 해결해 주던가 아니 원국에서 이 어려움을 딱 헤쳐나간 거예요. 그 선거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연설해야 되고 사람들 막 악수해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힘든 거를 잘 거쳐와서 나의 대단한 스타성 명예를 거머쥐었더라. 뭐 이런 게 편관입니다. 재생살. 재생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편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본인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상관적인 뭐 언변이라든지 상관이 편관을 보는 게 상관합살이라고 하는데 아니 상관대살이라고 하는데 내가 언변이나 협상력으로 그런 인질범을 딱 그 인질을 풀려나게 하고 인질을 그 도둑놈을 잡은 거예요. 그게 상관합살이라고 하고 상관합살, 상관대살이라고 하고 식신 제살은 어떤 거냐? 식신이 편관을 본 거는 인질을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딱 총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헤드샷을 딱 맞춰가지고 인질은 풀려나가고 나의 전문성, 총 쏘는 전문성으로 해결한 거죠. 그러면서 크게 해결한 거죠. 해결을 크게 본 거기 때문에 말로 해결 본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결 본 게 식신제살이다. 말로 해결한 게 상관대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기사일주 이외에는 기사일주도 크게 그렇게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미션은 주어진 거죠. 기사일주 이외에는 다 힘들더라. 기토일간은 좀 암울합니다.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명식에서 뭐 편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명주도 있을 테고 편제를 잡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과 그리고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 투기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거를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내년의 기토일간의 내년의 운세입니다. 기사일주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상관으로 합살은 되지만 이 사중경금이 묘목간에 갑목하고 갑경충은 일어나거든요. 충돌은 상관하고 정관하고 상관경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편법 쓰는 거예요. 편법으로 해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편법이라고 해서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편법을 쓴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토일간의 23년 운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절대적으로 이거를 모든 사주팔자에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그런 일이 나는 잘 마무리가 된다. 잘 마무리가 안 된다. 내년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진다. 이런 거는 경우의 수는 수만 가지예요. 인구가 기토일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잘 극복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갑진년은 긍정적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